자, 여기 구성원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2가죠? 플러스 1가, 플러스 1가죠? 합해서 산화수 몇 가? 0가. 지금 아무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0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드로늄 이온 산소 마이너스 2가죠? 수소 몇 가? 플러스 1가, 플러스 1가, 플러스 1가. 합하면 몇 가? 플러스 1가죠? 이렇게 플러스 1가 표시되는 게 전체 산화수. 일치되죠? 자, 구성원소의 산화수를 다 합해도 전체 산화수 0가, 플러스 1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형식 전화 구해볼까요? 구성원소의 형식 전화 산소 0가, 수소 0가, 0가 합해도 뭡니까? 0가 나왔죠. 그러니까 형식 전화를 다 합해도 전체 산화수가 나옵니다. 히드로늄 이온으로 연습해볼까요? O의 형식 전화 플러스 1가, 수소의 형식 전화 각각 0가, 다 합하면 몇 가입니까? 플러스 1가. 그래서 전체 산화수는 구성원소들의 산화수를 다 합해도 되고 형식 전화를 다 합해도 전체 산화수가 나오더라. 한 번만 더 이제 강조하면서 정리합니다. 산화수와 형식 전화를 구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공유결합하는 전자를 산화수 구할 때는 무조건 전기온 분도가 큰 원소가 다 가져간 걸로 계산하고 형식 전화에서는 공유 전자쌍의 전자를 무조건 몇 개씩 한 개씩 나누어 가진 걸로 계산을 하더라. 그게 가장 큰 차이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산화수 구하는 데 있어서 20쪽 왼쪽을 볼까요? 20쪽 왼쪽의 내용을 보면은 산화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내용들이 나오죠. 자, 화합물은 기본적으로는 영가 상태일 때 화합물이라고 표시하고 아무런 산화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그냥 영가죠. 물론 호돈수 물질도 영가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H2라고 하는 분자 구조를 그렸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전체 산화수가 표시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왜 안 됐을까요? 영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합물은 기본적으로 다 영가다. 암모니아 분자 이렇게 NH3 표시하고 여기 위에 전체 산화수가 표시가 안 돼 있죠. 왜 그럴까요? 영가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호돈소 물질 예를 들어서 질소 분자 이렇게 표시돼요. 이거는 질소 분자인데 질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호돈소 물질이죠. 전체 산화수가 표시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그럼 몇 가라는 의미예요? 0가라는 의미죠. 오존 분자. 오존 분자는 산소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호돈소 물질이에요. 전체 산화수가 표시됐나 안 됐나요? 안 됐죠. 왜 그럴까요? 0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화합물, 호돈소 물질에서는 전체 산화수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전체 산화수가 몇 가라는 거예요? 0가죠. 그 다음 이온 결합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금속 원소는 원자과 전자를 다 잃은 이 산화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알칼리족, 일족 금속 원소들이 이제 알칼리족인데 알칼리족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1가예요. 알칼리 토금속은 플러스 2가, 알루미늄은 플러스 3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는요, 플러스 1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1가이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원자과 전자 껍질을 다 채울 만큼 전자를 가져오는 음의 산화수를 나타내는데 F와 같은 17족 원소는 자기가 전자를 한 개를 더 갖고 오면은 전자 껍질을 다 채워요. 그래서 한 개를 더 갖고 오기 때문에 몇 가입니까? 마이너스 1가.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 껍질에 원래 전자가 6개가 존재하는데 2개를 더 가져오면은 다 채우게 돼요. 그래서 산소는 보통 마이너스 2가. 질소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5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3개를 더 갖고 오면은 꽉 채워지죠. 보통 8개의 전자가 마지막 전자 껍질에 존재하면 꽉 채워진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8전자 규칙이라고 하는데 자, 8전자 규칙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보통은 원자과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들어오면 꽉 채워진다. 게다가 하여튼 질소는 15족 원소고 원자과 전자수가 5개이기 때문에 3개가 더 들어오면 전자 껍질이 꽉 채워지고 마이너스 3가의 산화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을까요? 자, 수소는 보통 플러스 1가, NA와 같은 알칼리족 금속은 플러스 1가,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같은 알칼리 토금속은 플러스 2가, 알루미늄 플러스 3가, 그리고 17족 원소는 마이너스 1가, 산소 같은 16족 원소는 마이너스 2가, 질소는 마이너스 3가. 그런데 항상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하신 분들은 20페이지 왼쪽에다가 뭐라고 적냐면은요, 절대적 산화수라고 표시를 하세요. 절대적 산화수. 어떤 물질이 딱 주어졌어요. 그 물질이 주어졌을 때 항상 이 원소는 이런 산화수를 가지더라 라고 하는 건데, 자, 화합물에서 항상 이 원소는 이런 산화수가 가지는 거 바로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면은 NA라든지 K라든지 L라이어 같은 거. 이것들은 화합물에서 항상 산화수가 플러스일 겁니다.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 미족 금속 원소들이죠.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면은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베릴륨과 같은 이런 원소들. 이것들은 항상 화합물에서 플러스 2가의 산화수를 나타냅니다. 알루미늄은 항상 플러스 3가예요. 그 다음에 17족 원소 중에서도 염소나 브롬이나 요오드는 항상 마이너스 1가가 아니라 산화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F는 항상 화합물 중에서 산화수가 마이너스 1가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암기하세요. 수소는요, 플러스 1가의 산화수를 가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1가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소가 어떤 때에 플러스 1가의 산화수를 가지냐면은, 수소의 전기 음성도. 자, 전기 음성도라 하는 것은 결합을 할 때, 그때 결합하는 전자쌍, 보통 이제 공유 전자쌍인데, 그것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척도인데, 그것이 큰 원소, 이제 그 전자를 끌어당기는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것은 그런 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큰 것이요.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상대적으로 더 작을 때, 상대적으로 더 작을 때는 수소는 플러스 1가예요. 그 다음에 수소가 다른 물질하고 결합을 했는데, 화합물을 구성했는데, 수소의 전기 음성도 값을 봤더니, 다른 원소에 비해서 수소가 오히려 크더라 이거예요. 그때는 수소는 뭡니까? 마이너스 1가. 자, 어떤 원리예요? 아, 자기가 다른 원소와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들었는데,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는 음의 산화수를 가지고,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소는 양의 산화수를 가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20페이지 괄호 1번에 동그라미 3번을 보니까 공유결합을 하는 경우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 이것이 보통 음의 산화수를 가집니다. 그것이 공유 전자쌍의 전자 모두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같이 예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예가 나와 있고 이 예를 가지고서 같이 따져봅시다. 예 밑에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물질들 5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자, 먼저 H2SO4라고 하는 걸 볼까요? 자, 이 중에서 누가 음의 산화수를 가지냐면은 전기염 음성도가 큰 원소가 음의 산화수를 가져요. HSO 중에서 전기염 음성도가 제일 큰 원소는 O인데, 여러분들 화학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주기율표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주기율표가 여러분들 교재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뒤쪽으로 가서 26쪽에 보니까 주기율표가 나와 있고, 주기율표는 여러분들이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까지는 암기하시면 좋은데, 4주기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적어도 3주기까지는 암기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학 공부를 하면서 꼭 이것은 암기해 주세요 라고 강조하는 게 있는데, 주기율표 3주기까지. 어차피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공부할 때도 주기율표 암기하라고 강조를 들었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공통과학이거나 또는 화학원이나 툴을 배울 때도 주기율표를 암기하라고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을 때, 그래서 주기율표를 기본적으로 암기하시고 나머지 내용들은요, 화학은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학은 정말 이해하는 과목에 해당되고, 암기를 하는 것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암기를 하는 것이고, 주기율표 암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몇 가지 공식, 보통 2개에서 3종류의 공식만 암기를 하면은 화학은 나머지는 그것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다 이해하는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주기율표를 소개를 하자면은 다음과 같죠. 주기율표의 프레임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3주기까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첫 번째 이 행이 1주기, 그리고 두 번째 행이 2주기, 3주기, 그리고 4주기, 5주기, 6주기, 마지막으로 7주기의 원소가 있죠. 그리고 여기 열에 해당되는 것을 족이라고 하는데 1조, 그리고 2조, 그리고 여기서 3족부터 시작해서 12조까지가 여기 밑에 있죠. 여기 13족부터 시작해서 17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족에 해당이 되고, 여기 이 원소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합니다. 전기염 성도는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커요. 18족 원소를 제외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전기 음성도 값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기 음성도 값을 나중에는
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일단 주기율표를 책 표지 안쪽에 주기율표가 있으니까 주기율표와 같이 대조를 하면서 누가 더 전기염 농도가 큰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십시오. 자,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원소가 비금속 원소들인데 여기서는 누가 전기염 농도가 제일 크냐면 오른쪽 결부에 있는 것은 산소죠. 그래서 산소의 전기염 농도가 제일 크고 보통 산소는요 마이너스 2가의 산화수를 나타내요. 산소가 마이너스 2가의 산화수를 나타내고 4개만큼이니까 마이너스 8가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소가 전기염 농도가 제일 작은데 전기염 농도가 제일 큰 원소는 음의 산화수, 전기염 농도가 제일 작은 원소는 양의 산화수를 나타내는데 수소는 자기가 전기염 농도 제일 작을 때 양의 산화수 뭐라고 했습니까? 플러스 1가죠. 두 개만큼 플러스 2가. 따라서 황의 산화수는 플러스 6가가 돼야 플러스 2가, 플러스 6가, 마이너스 8가 합해서 전체 0가인 중성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산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6가다. 그 다음에 Na2CO3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누가 전기염 농도가 제일 커요? O가 전기염 농도가 제일 크죠? 그래서 O가 보통은 마이너스 2가예요. 3개만큼 몇 가? 마이너스 6가의 산화수를 나타내죠. 누가 전기염 농도가 제일 작으냐면은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쪽. 여기서는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은 항상 플러스 1가의 산화수를 나타낸다고 했죠. 합해서 플러스 2가. 탄소가, 즉 C가 몇 가의 산화수를 나타내야 전체가 0가가 될까요? 예, 플러스 4가가 되겠죠. 그래서 Na2CO3라고 하는 탄산 소듐이라는 물질에서는 이 C의 산화수가 플러스 4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KMnO4, 과망간산 포타슘, 과망간산 칼륨인데 여기서 전기염 농도가 누가 제일 큽니까? O가 제일 크죠? 마이너스 2가. 4개만큼 마이너스 8가. 그리고 포타슘, 알칼리 금속이죠. 제일 전기염 농도가 작고 플러스 1가. 그러므로 망간이 몇 가가 돼야 전체 0가가 될까요? 플러스 7가이죠. 그래서 이렇게 망간이 플러스 7가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 어떤 경량을 볼 수 있죠. 보통 우리가 물질을 표시를 할 때 이렇게 원소들의 기호와 이 숫자를 적은 거 이걸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화학식이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반응식, 화학 반응식, 균형 화학 반응식,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자, 이제 이 화학식이라고 하는데, 이 화학식에서 원소들이 어떤 순서로 나와 있냐면은, 전기염 농도가 작은 원소부터 전기염 농도가 큰 원소 순서대로 이렇게 보통 표시가 됩니다. 유기화학에서 탄소가 기반인 물질을 탄화수소화합물이라는데, 탄화수소화합물은 좀 예외예요. 탄화수소화합물은 예외고 보통 일반화학에서 다루는 물질들이 유기화학이나 모든 화학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탄화수소화합물들을 제외하고 다른 대부분의 물질들은요. 전기염 농도가 작은 원소부터 시작해서 전기염 농도가 큰 원소의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제일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기염 농도가 제일 큰 원소라고 생각하면 되고 O가 보통 몇 가입니까? 마이너스 2가. 다시 이제 세 가지 물질 정리합니다. 여기 H2SO4, 그 다음에 Na2CO3, KMnO4. 자, 이것들을 정리했는데, O가 전기염 농도가 제일 크니까 마이너스 2가 4개만큼 마이너스 8가, 수소가 전기염 농도가 제일 작으니까 플러스 1가 2개만큼 플러스 2가, 전체가 0가가 되기 위해서는 황이 플러스 6가. Na2CO3에서는 O가 전기염 농도가 제일 크니까 마이너스 2가, 그리고 Na, 알칼리 금속 플러스 1가, 2개만큼 플러스 2가, 전체가 0가가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2가, 마이너스 6가에 뭐를 대야 돼요? 플러스 4가를 대야 되겠죠. 여기다 C가 플러스 4가구나. 그래서 전체 중성분자가 됐구나. KMnO4. 전기염 농도가 제일 큰 원소 오른쪽에 있는 산소죠. 마이너스 2가 4개만큼 마이너스 8가. 제일 작은 원소는 포타슘, 알칼리 금속 플러스 1가. 따라서 망간이 몇 가가 돼야 전체 0가 될까요? 플러스 7가가 돼야 플러스 1가, 플러스 7가, 마이너스 8가 합해서 0가. 그래서 망간이 플러스 7가.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물질은요, 좀 특이한 구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특이한 구조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것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전기염 농도와는 보통 다르더라 이거죠.